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3회 유통마케팅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부터 보시면 유통업 고객관계관리 활동의 성과 평가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시장 점유율의 크기, 2번 판매량의 안정성, 3번 고객 자산의 크기, 4번 고객 정보의 신뢰성, 5번 시장의 다변화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객관계관리의 가장 큰 목표는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과 평가 기준은 고객 생애 가치가 될 텐데 지금 보기에 들어가 있는 고객 자산이요. 이 고객 자산이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객 생애 가치를 누적시켜 놓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객관계관리 활동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주어진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3번 고객 자산의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47번 아래 글상자의 설명을 모두 만족하는 유통 마케팅 조사의 표본 추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모집단을 적절한 기준 변수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별로 할당된 숫자의 표본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한다. 여기서 얘기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기준 변수를 잘 선택할 경우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일단 상이한 소집단 나누고 각 소집단별로 무작위 표본 추출하는 거 층화 표본 추출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할당 표본 추출, 2번 군집 표본 추출, 3번 판단 표본 추출, 4번 층화 표본 추출, 5번 편의 표본 추출. 정답은 4번 층화 표본 추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48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경로 구성원의 공헌도 평가 기법이 평가하는 요소로 가장 옳은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 특정 공급자의 개별 품목 혹은 재고관리 단위 각각에 대해 평가하는 기법. 이거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1번 평당 총이익, 2번 직접 제품 이익, 3번 경로 구성원 종합 성과, 4번 경로 구성원 총 자산 수익률, 5번 상시 종업원당 총이익 들어가 있고 정답은 2번 직접 제품 이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48번 문제 정답 2번이 돼요. 다음 49번 유통업체가 활용하는 자체 브랜드의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PB 유통업체 상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 제조업체 상표는 NB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1번 제조업체 브랜드의 외형이나 명칭을 모방한 저가 브랜드 사용을 지불한 제조업체 브랜드의 라이센스 브랜드. 2번 가격에 민감한 세분시장을 표적으로 하는 저가 브랜드. 3번 제조업체 브랜드와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4번 사용료를 지불한 제조업체 브랜드의 라이센스 브랜드. 5번 제조업체 브랜드를 모방한 대체품이지만 유통업체 브랜드임을 밝힌 유사 브랜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자체 브랜드와 상관없는 것은 4번 사용료를 지불한 제조업체 브랜드의 라이센스 브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9번 문제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다음 50번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인데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시면 1보다 큰데 비탄력적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 2번 가격을 결정할 때 기업의 마케팅 목표, 원가, 시장의 경쟁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3번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기업이 목표로 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원가 중심 가격 결정이라고 한다. 4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이라고 한다. 5번 자사 제품의 원가나 수요보다도 경쟁 제품의 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이라고 한다. 나머진 다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0번 문제 정답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51번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영점을 설치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영점은 가맹점을 모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접 매장을 여는 거죠. 1번 본부 직영점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의 다른 점포들에 대한 모델 점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2번 직영점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초기에 프랜차이즈 유통망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3번 본부 직영점을 통해 점포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직접 피부로 파악할 수 있다. 4번 본부가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5번 본부는 가맹점 증가보다 직영점을 통해 가입비, 교육비 등의 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입비, 교육비를 얻기 위해서는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을 늘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51번 문제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52번 고객 충성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성도는 상호성과 다중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2번 충성도는 기업이 고객에게 물질적, 정신적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발생한다. 3번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면 재구매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충성도도 높아진다. 4번 타성적, 이게 타성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타성적 충성도는 특정 상품에 대해 습관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충성도이다. 옳은 설명이에요. 5번 잠재적 충성도,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거죠. 잠재적 충성도는 호감도는 낮지만 반복 구매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충성도이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잠재적 충성도는 호감도는 높지만 반복 구매가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충성도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52번 문제 정답 5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53번 효과적인 진열을 위해 활용하는 IP, PP, V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IP의 목적은 판매 포인트 전달과 판매 유도이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인데 문제 답 있어요. PP에서 P는 포인트잖아요. 판매 포인트. 그럼 결국 판매 포인트 전달과 판매 유도가 목적인 것은 IP가 아니라 PP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IP는 고객이 하나의 상품에 대한 구입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진열이다. 3번 VP의 목적은 중점 상품과 테마에 따른 매장 전체 이미지 표현이다. 이미지 표현 비주얼과 관련돼 있겠죠. 4번 VP는 점포나 매장 입구에서 유행, 인기, 계절 상품 등을 제한하기 위한 진열이다. 5번 PP는 어디에 어떤 상품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진열이다. 나머진 다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53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54번 매장 배치에 관한 아래의 내용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 백화점 등 고급 점포는 매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드 방식의 고객 동선 설계가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요. 백화점 등 고급 점포는 그리드가 아니라 곡선형 방식의 고객 동선 설계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또는 자유형 같은 것도 바람직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복합 점포 매장의 경우 고가의 전문 매장, 가구 매장 등은 고층이나 층 모서리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상품은 점포 후면에 진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동 구매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점포 전면에 배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층수가 높은 점포는 층수가 높을수록 그 공간 가치가 높아진다. 일반 층수가 높아지면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층수가 높을수록 그 공간 가치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5번 넓은 바닥 면적이 필요한 상품은 통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만약에 그러니까 넓은 바닥 면적이 필요한 상품을 통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게 되면 고객 동선과 겹치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객의 동선을 방해할 테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 1번, 3번, 4번,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 2번이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54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55번 산업재에 적합한 촉진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광고, 2번 홍보, 3번 인적 판매, 4번 PR, 5번 콘테스트. 산업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촉진 믹스는 3번 인적 판매가 돼요. 그래서 55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56번 유통 마케팅 조사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조사 설계, 2번 자료 수집, 3번 모집단 설정, 4번 조사 문제 정의, 5번 조사 타당성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조사는 언제 시작되냐면 문제가 인식되었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보기 가지고 첫 단계를 이야기하면 4번
조사 문제 정의가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순서도 한번 배열해 보면 얘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조사 설계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 모집단 설정이 세 번째, 자료 수집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조사 타당성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6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57번 브랜드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브랜드 자산이란 해당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브랜드 가치를 말한다. 2번 브랜드 제의는 브랜드가 과거에 본인에게 노출된 적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3번 브랜드 인도가 높을수록 브랜드 자산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4번 브랜드 인도는 브랜드 이미지의 풍부함을 의미한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특정 브랜드가 재인되거나 회상하는 정도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설명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습니다. 5번 브랜드 회상이란 브랜드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57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58번 핵심 고객 관리의 대상이 되는 핵심 고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량 구매를 하거나 구매 점유율이 높다. 2번 구매 과정에서 그 기능적으로 상이한 여러 분야의 사람이 관여한다. 3번 지리적으로 분산된 조직 단위를 위해 구매한다. 4번 전문화된 지원과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5번 효과적이고 수익성 높은 거래 수단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일회성 협력 관계를 요구한다. 답 명확하죠?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일회성 협력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 협력 관계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58번 문제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59번 소매업체 대상 판촉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격 할인이란 일정 기간의 구매량에 대해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2번 리베이트란 진열 위치, 판촉 행사, 매출 실적 등 소매상의 협력 정도에 따라 판매 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을 말한다. 3번 인적 지원이란 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점포에는 판촉 사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그 외 관리 대상이 될 만한 점포에는 판촉 사원을 순회시키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사람을 지원하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소매점 경영 지도란 소매상에게 매장 연출 방법, 상권 분석 등의 경영 지도를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것을 말한다. 5번 할증 판촉이란 소매점이 진행하고 있는 특정 제품 및 세일 관련 광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소매점이 진행하고 있는 특정 제품 및 세일 관련 광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판매 촉진 지원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9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60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유통 마케팅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자사 제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구매자 세분시장을 찾는 경우에 하나의 구매자 세분시장 이게 가장 중요한 키겠죠. 두 번째 하나의 세분시장만으로도 기업의 이익 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경우. 세 번째 특정 시장, 특정 소비자 집단, 일부 제품 종류, 특정 지역 등의 시장에 초점을 맞춰 공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느낌 다 오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번 시장 확대 전략, 2번 비차별화 전략, 3번 집중화 전략, 4번 차별화 전략, 5번 원가 우위 전략. 정답은요 3번 집중화 전략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0번 문제 정답 3번 되는 거고요. 다음 61번 점포의 매장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포 면적은 매장 면적과 비매장 면적으로 구분한다. 2번 각 상품 부문의 면적당 생산성을 고려하여 매장 면적을 배분한다. 3번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매장 면적의 비율은 점포의 규모가 클수록 높아진다.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점포 면적, 매장 면적과 비매장 면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꼭 규모의 비례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배분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장 면적의 비율이 점포의 규모가 클수록 높아진다라고 할 수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4번 매장 면적을 배분할 때는 소비자의 편의성에 대한 요구, 효과적인 진열과 배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 5번 전체 면적 중 매장 면적의 비율은 고급 점포일수록
낮아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나머지 내용들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 61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62번. 제조업자가 중간상들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가격 할인 유형 중 판매 촉진 지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간상이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제조업자가 판매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거 현금 할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중간상이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요 기능 할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중간상이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지역 광고를 하거나 판촉을 실시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얘가 바로 판매 촉진 지원금에 대한 설명이 돼요. 4번 중간상이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 해주는 현금 할인이다. 가격 할인 또는 수량 할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중간상이 하자에 있는 제품, 질이 떨어지는 제품 등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하자 지원금 또는 하자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 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3번이 되니까 62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63번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업태에 따라 고객 생애 가치는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 고객 생애 가치가 업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2번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과 기업 간의 정성적 관계 가치이므로 수치화하여 측정하기 어렵다. 고객 생애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의 정양적 관계 가치가 되고요. 그래서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 일생 동안 구매를 통해 기업에게 기여하는 수익을 미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역시나 옳지 않은데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인데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돼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 점유율에 기반하여 추정할 수 있다. 고객 생애 가치와 고객 점유율 자체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고 5번 고객의 생애 가치는 고객의 이용 실적, 고객당 비용, 고객 이탈 가능성 및 거래 기간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얘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3번 문제 정답 5번이 됩니다. 다음 64번. 아래 글상제에 설명하는 가격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동일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들에 대한 가격대를 설정하는 가격 전략, 제품 라인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인 것 같으네요. 두 번째 소비자가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을 다양하게 비교하는 선매품, 특히 의류품의 경우 자주 활용. 세 번째 몇 개의 구체적인 가격만이 제시되므로 복잡한 가격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 과정이 단순화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1번 가격 계열화 전략, 2번 가격 품목화 전략, 3번 가격 단위화 전략, 4번 가격 구색화 전략, 5번 가격 믹스 전략.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품 라인 가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어진 보기 가지고 이야기하면 라인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64번 문제 정답 1번 가격 계열화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64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65번 마이클 포터의 5요인 모델에 근거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존 기업들은 높은 진입장벽의 구축을 통해 시장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시장 매력도는 높아지게 될 겁니다. 2번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시장 매력도는 낮아진다. 우리 기업 있잖아. 구매자의 힘이 커지게 되면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할 거고요.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할 테니까 매력도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3번 시장 매력도는 산업 전체의 평균 수익성을 의미한다. 4번 경쟁자, 공급자, 구매자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가정한다. 5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진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대체재, 여기서 얘기하는 대체재는 A라는 재와 B라는 재가 있을 때 A라는 재의 소비가 증가할 때 B라는 재의 소비가 감소하면 대체재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A라는 재의 소비가 증가할 때 B라는 재와의 소비가 증가하면 보완재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대체재는 다른 걸로 이전할 수 있는, 바꿔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게 되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의 매력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65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66번 상품 구색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급하는 제품 계열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의미한다. 예, 다양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취급하는 상품 품목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련된다. 한 계열 밑에 몇 개의 품목이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 얘는 다양성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깊이 또는 전문성과 관련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일단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동일한 성능이나 용도를 가진 상품들을 하나의 상품군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4번 동일한 고객층 또는 동일한 가격대 등을 하나의 상품군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5번 전문점은 백화점이나 양판점에 비해 상품 구색의 다양성이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취급하는 상품 품목의 수가 얼마나 되냐와 관련된 것은 전문성 또는 깊이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요. 따라서 66번 문제 정답 2번이 되죠. 다음 67번. 업체별 머천다이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문점의 머천다이징은 전문성의 표현과 개성 전개, 표적의 명확화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2번 할인점은 저비용, 저마진, 대량 판매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3번 선매품점은 계절 욕구, 패션 지향에 대한 특성과 개성 표현이 잘 되도록 구성한다. 4번 백화점은 계절성, 편리성, 친절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예,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화점은 편리성, 친절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 맞지만 계절성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 5번 슈퍼마켓은 합리적 상품 회전율과 상품 품목별 효율 중심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67번 문제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다음 68번 고객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객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데 이거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이 고객관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나눠져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고객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하세요. 결국 이 문제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관계 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1번 잠재 가능 고객 파악 및 차별적 프로모션 실행 얘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구매 후 고객 관리를 통한 관계 심화 3번 고객 충성도의 주기적 측정 및 관리 4번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불평 관리 5번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인센티브 제공 2번, 3번, 4번, 5번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8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69번 판매원의 판매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과 대금의 교환을 실현시키는 활동이다. 2번 상품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3번 제한된 공간에서 소매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판매 활동이 꼭 소매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활동이다. 5번 대화를 통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는 제품을 추천하는 활동이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9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다음 70번 판매 결정을 촉구하는 판매원의 행동 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2번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이점을 설명한다. 3번 고객이 어느 정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주요 이익을 요약 설명한다. 5번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여 소비자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신뢰감을 갖게 한다.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은 판매 결정 자체를 촉구하는 거죠. 근데 5번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를 취하여 소비자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신뢰감을 갖게 한다는 것은 판매 결정 자체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 결정 이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형태의 판매원의 행동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2년 제3회 유통마케팅 기출문제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